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힘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모아지죠. 과연 내일의 경제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 주제입니다. 무력전쟁, AI, 그리고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판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든 것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산업의 격전지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마 이 산업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겁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에 수직 계열화, 그리고 엄청난 정부 보조금까지 그야말로 막강한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미국은 좀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랑 수입 부품 관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고요. 맨 아래 전기차 시장 점유율 차이가 그냥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포드 CEO의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산업이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존을 건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팔리 CEO는 바로 이 필수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화려하게 띄진 않지만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고 옮기고 고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 경제의 척추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100만 명, 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필수 경제에서 부족한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지금 외부의 경쟁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내부 문제에 부딪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포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 그냥 손 놓고 정부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비밀 작전처럼 소규모 정예팀을 꾸려서 BYD 같은 중국 기업과 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제조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그야말로 급진적인 혁신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어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글로벌 혁신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수십 년 전에 나온 말이긴 한데 지금 우리 주제에 정말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안주하는 것의 위험성이죠. 더 이상 과거의 행운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호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연구 개발, 즉 R&D에 얼마나 적게 투자하고 있는지를요.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거의 1%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GPS 전파 방해 같은 건 이제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호주의 한 스타트업이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GPS 없이도 길을 찾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자국 내 혁신이,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핵심 역량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호주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처방전입니다. 한 나라가 자원만 파는 경제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결국 세금, 규제,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재, 이 네 가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이랑 혁신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기술이 우리 인간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번아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죠?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1950년에는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데 5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고작 73일 만에 2배가 된다뇨. 그래서 나온 말이 파자마 타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의사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파자마로 갈아입고도 낮에 다 못한 서류 작업을 계속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도 일이 끝나지 않는 거죠. 미국에서 절반 가까이가 겪는 번아웃의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어입니다. 아니, 하루에 9시간을 그냥 최신 연구 논문 읽는 데만 써야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최신 지식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기술적인 해결책이 왜 이렇게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오픈 에비던스라는 AI인데요. 이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방대한 의학 정보를 대신 처리해서 의사들의 지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들에게는 두뇌 확장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말이 참 인상 깊지 않나요? AI가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을,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를 더 잘 이어주는 그런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희망적인 비전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산업, 혁신,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 조각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그 완벽한 예시, 한때 몰락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도시, 바로 디트로이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디트로이트 시내에서만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예요. 도시 전체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하고 거대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표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청사진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자동차 도시라는 그 산업적 DNA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미래 기술과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성공적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자, 이렇게 공장에서부터 양자연구소,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실까지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의 경제에서 진짜 승자가 되려면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더 똑똑한 정책? 아니면 더 과감한 혁신? 그것도 아니면 더 뛰어난 인재? 어쩌면 이 셋의 완벽한 조화일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